반갑습니다. 어르신사랑 요양TV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요점 정리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은 요양보호 개론이고요. 대상자의 이해와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한 노인의 신체적 특성 첫 번째, 세포의 노화입니다. 자, 뼈와 근육이 위축되죠. 등이 굽어요. 키가 줄어들고 피하 지방이 감소해서 주름이 많아지게 되죠. 두 번째, 면역 능력의 저하입니다. 잠재하고 있던 질병이 나타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급격하게 상황이 악화되어 죽음을 맞기도 하죠. 세 번째, 잔존 능력의 저하입니다. 신체 조직의 잔존 능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네 번째, 회복 능력이 저하되어 노인은 다른 합병증이 쉽게 올 수 있고요. 사소한 질병으로 중증에 이르기도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비가역적 진행입니다. 노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진행성 과정이고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진행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노인의 심리적 특성입니다. 8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울증의 경향 증가입니다. 우울증에 빠진 노인은 불면증, 식욕부진, 체중 감소를 겪게 되고요. 그리고 기억력이 저하되면서 흥미와 의욕이 상실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적대적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내향성의 증가입니다. 청장년기에는 심적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죠.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내면으로 향하기 때문에 타인을 만나는 것을 기피하고 사회활동에 감사합니다. 세 번째,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자, 조심성이 증가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일의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라는 의견과 시청각이나 지각 능력이 감퇴돼서 자신감이 결여됐다라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질문이나 문제에 대답을 할지 말지 망설이게 되고요.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게 됩니다. 네 번째, 경직성의 증가예요. 노인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죠.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지고 변화를 싫어해요. 새로운 기구를 사용하거나 방식을 처리하는데 저항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죠. 자신이 지내온 여러 가지 요인, 즉 가족 구성, 신체 조건, 결혼, 취업, 직장생활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회상하면 응어리졌던 감성도 해소되고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하게 맞이할 수도 있게 된답니다. 여섯 번째로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죠. 오랫동안 자신이 사용해오던 친근한 사물에 대해서 애착이 강해요. 그 사물이 애착을 보이는 이유는 주변이 변하지 않고 유지되면 안도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된답니다. 일곱 번째,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이죠. 노인은 죽음이 필연하다는 걸 알고요. 그리고 자신이 이 세상에 다녀갔다라는 흔적을 남기고자 해요. 그래서 혈육, 물질적 재산, 업적, 전통적 가치 등을 남기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존성의 증가죠. 신체적 기능이 저하됐죠. 그리고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게 돼요. 여러 가지로 정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타인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사회적 특성입니다. 자, 사회적 특성 첫 번째는 역할 상실입니다. 역할 상실의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사건은 은퇴입니다. 은퇴를 함으로써 자,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위축이 되고요. 어머니는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잃게 됨으로써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두 번째, 경제적 빈곤이에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죠. 자, 퇴직이나 연금으로 노후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경제적 빈곤에 놓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유대감 상실이에요. 자, 퇴직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줄죠.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소원해지고 유대감이 줄어들게 되어 우울감이 증가되게 됐죠. 네 번째로는 사회적 관계가 위축이 돼요. 신체적 노화를 경험하면서 만성질환을 갖게 되죠. 고혈압, 당뇨의 만성질환은 다른 질환과 결합되면서 신체적 기능을 쇠퇴시키고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답니다. 다음은 노인의 거주 형태와 가족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부끼리 살거나 혼자 사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부관계는 동반자 관계로 자, 노인의 성적인 관계 욕구는 기본 욕구라는 것을 한번 알고 넘어갈게요. 세 번째, 배우자 사별의 단계예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상실감, 우울감이나 비탄감이 생기죠. 두 번째 단계는 자, 배우자가 이미 세상을 떠나간 것을 받아들이고 혼자 된 사람으로서의 정체감을 수립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단계는요, 혼자 살더라도 적극적으로 삶을 개척하자입니다. 네 번째, 부모-자녀 관계를 볼까요? 자, 자녀가 결혼해서 떠나게 되면 빈둥지 증후군을 겪게 되죠. 다섯 번째, 수정확대 가족이란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 고부관계. 현재 사회에서도 고부관계는 여전히 갈등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노인 부양 문제 해결 방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부양을 위해서는 공적과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합니다. 두 번째, 세대 간의 갈등 조절인데요. 현재의 경제사회 발전은 과거의 부모 세대가 이룩한 성과예요. 따라서 현재의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로 사회적 부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통한 세대 간의 위험의 분산을 하고 소득 재분배 등이 바람직한 세대 통합의 효과입니다. 세 번째, 노인의 개인적 대처예요. 노인은 1차적으로 노인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이를 위해 경제적으로는 사회보험이나 개인보험을 병행하고요. 각종 사회 재교육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개인의 삶의 변화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노인 복지 정책의 강화예요. 자, 노인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강화해서 노후소득을 보전해야 되고요.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통해서 장기적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적극적이고 활기찬 여가나 노후 생활을 지원해야 합니다. 요양보호 관련 제도 및 서비스에서 사회복지 분야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사회복지 분야에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세 가지를 나누는데요. 첫 번째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지금 5대 사회보험이 있죠.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이렇게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아동, 장애인, 여성, 그리고 보건복지, 산업복지 등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노인 인구 증가 상황을 좀 살펴볼게요. 우리나라는 2000년대에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에서 14%를 이미 넘어서서 2000년대 고령화 사회에 진입을 했고요. 현재는 고령사회입니다. 노인 인구가 14에서 20% 2018년도에 진입을 했고요. 앞으로 다가올 2026년 노인 인구가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노인 복지를 피기 위해서는 1991년 유엔에서 정한 5가지 원칙에 의해서 노인복지를 펴니다. 첫 번째 독립의 원칙이에요. 어르신들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요. 가능한 가정에서 오래 살 수 있어야 하고요. 시설에서도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참여 원칙이에요. 사회에 통합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보호의 원칙이에요. 사회적 문화 가치체계에 따라서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자아실현의 원칙이에요. 노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고요. 다섯 번째, 존엄의 원칙이에요. 착취와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요. 나이나 성, 인종, 민족적 배경, 장애,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합니다. 노인복지 사업의 일환인 노인 돌봄 및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독거노인 보호 사업이죠. 독거노인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복지 욕구를 파악해서 여러 가지 보건 서비스와 연계, 조정, 그리고 생활교육 등을 하는 걸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서비스예요. 독거노인의 고독사나 자살 예방을 막기 위해서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독거노인들끼리 빈집이나 폐교 그리고 경로당 등을 개보수해서 함께 모여 살게 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세 번째,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인데요. 자,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활동이나 주간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에는 등급 외 A, B, C 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보호 전문기관인데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노인 학대나 예방 그리고 노인 인식 개선 등을 통해서 노인이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예방, 교육, 홍보 사업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피해당한 노인이 일정 기간 기거하면서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고 원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준비 단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쉼터입니다. 여섯 번째,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말 그대로 결식할 수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급식을 제공해 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에서는 치매 사업 및 건강보장 사업입니다. 첫 번째가 치매 안심센터 운영이죠. 각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치매 조기검진 및 1:1 사례관리 그리고 가족 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인 실명 예방 사업이에요.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해서 정밀 눈 검진을 하여서 눈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이를 치료함으로써 실명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이 편안하도록 하게 하는 사업이죠. 사업 주체는 노인 실명 예방 재단입니다. 세 번째,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지원인데요. 무릎 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거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의료비를 경감해서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네 번째로 노인 건강진단 사업이죠. 질병을 조기에 발견 및 치료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주체는 시군구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좀 알아볼게요. 첫 번째, 노인 주거복지시설이 있고요. 두 번째, 노인 의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노인 주거복지시설이라 하면 집에서 살 수 없는 노인들이 살아야 할 곳이죠. 두 번째, 노인 의료복지시설이라 하면 등급을 받은 대상자들이 거주하는 시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인 주거복지시설에는요, 양로시설, 그 다음에 노인공동생활가정, 이거는 가정과 같은 환경, 그래서 양로시설보다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이 5인에서 9인으로 작은 규모의 시설을 얘기하고요. 세 번째로 노인복지주택, 그러면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실버타운 알고 계시면 되세요. 그래서 노인 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노인복지주택 세 가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노인 의료복지시설, 의료자 들어가고요. 자, 등급 대상자들이 거주하는 시설이에요. 집에서 안 살고 자 거주하는 시설이죠. 노인 요양시설, 그 다음에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그러면 노인 요양시설이면 10인 이상, 공동생활가정 그러면 가정과 같은 환경이라 그래서 5인에서 9인 시설, 그래서 의료복지시설은 반드시 요양자가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노인복지시설 종류 중에서 여가와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여가복지시설, 노인들이 여가를 지킬 수 있는 곳 세 가지. 자, 경로당, 복지관, 노인교실, 이 세 가지가 여가를 지킬 수 있는 시설이고요. 노인보호 전문기관, 그러면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예, 중앙에 하나 있고 각 지역마다 있는데요. 노인학대 상담, 교육, 발견, 보호, 예방 방지 할 수 있는 노인보호 전문기관 꼭 기억해 주세요.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중에서 이제는 재가복지시설을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방문요양, 집에 와서 요양해 주는 거죠.
두 번째 방문 목욕, 집에 와서 목욕해주는 서비스고요. 세 번째 주야간 보호, 주간이든 야간이든 일정 시간 어르신을 보호하는 거고요. 단기 보호, 일정 기간 어르신을 보호하는 거고요. 그 밖에 서비스로는 지금 현재 복지용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 한번 볼게요.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탄생한 주 목적은요.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노인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게 되죠. 이분들의 일상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고령으로 일상생활을 못하거나 또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환, 치매, 중풍, 파킨슨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그분의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제공하는 요양 서비스가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되겠습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보험자와 가입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보험자라 하면 보험료를 받아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자이다. 그래서 보험금을 걷는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가 되겠고요. 가입자다 그러면 국내에 거주하는 전 국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등급을 받는 대상자 조건. 자, 65세 이상이면서 거동이 불편. 65세 미만이면서 노인성 질환, 즉 치매, 중풍, 파킨슨이 있으면서 꼭 들어가야 되는 게 거동이 불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65세 이상이면서 아무 질병이나 상관없고 거동 불편해야 되고요. 65세 미만이면서 치매, 중풍, 파킨슨이 꼭 있어야 되고 거동이 불편해야 등급 대상자가 됩니다. 인정 가능 여부를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3세 당뇨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남성 신청하면 인정 가능합니다. 65세 혈관성 치매인 여성 인정이 왜 안 될까요? 여기에 뭐가 없냐면 거동이 불편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중풍으로 입원 중인 55세 남성 55세 남성이 입원 중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태어난 다음에 인정 신청을 하시고 인정 받으셔야 되고요. 파킨슨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45세 여성 인정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노인성 질환, 치매, 중풍, 파킨슨으로 65세 미만이면서 거동이 불편하면 인정받습니다. 관절염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3세 남성 왜 인정이 안 됐을까요? 거동이 불편한데 나이가 65세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5세가 넘어서 신체활동이 어려우면서 관절염이라면 인정이 가능하겠죠. 폐결핵으로 거동이 불편한 93세 여성 인정 가능됩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등급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정 신청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인정 신청 누가 할까요? 본인, 가족, 친족,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시군 구청장이 지정한 자. 자, 인정 신청을 하면 두 번째 방문조사를 나와요. 누가? 공단 직원이. 자, 세 번째 공단 직원이 조사한 1차 조사표를 컴퓨터에 입력하게 되는데요. 그 항목은 52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다섯 번째, 등급판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등급을 판정할 건데요. 이 등급판정위원회 개최할 때 1차 조사표 입력표 하나 가져가야 되고 의사소견서 하나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등급판정은 꼭 30일 이내에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판정 결과를 볼까요? 장기요양 1등급이 나왔다. 그러면 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이고요. 이분은 일상생활을 전적으로 도와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장기요양 2등급이다. 그러면 인정 점수가 75점에서 94점.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결정되어 있고요. 장기요양 등급 3등급이다. 그러면 인정 점수가 60점에서 74점까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장기요양 4등급이다. 그러면 인정점수가 51점에서 59점. 잊어버리지 마세요.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하다. 장기요양 5등급이다. 그러면 인정점수가 45에서 50점이고요. 꼭 치매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치매 전담 요양보호사만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인지지원 등급이다. 그러면 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이면서 경증 치매 환자한테 들어갑니다. 등급 인정 점수와 등급 외자 인정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배웠듯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은 요 밑에 요양, 장기요양 인정 점수 똑같습니다. 하지만 5등급이랑 인지지원 등급은 등급 외 A와 등급 외 BC와 인정 점수가 똑같아요. 그래서 5등급이 되려면 45점에서 50점까지이면서 치매자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냥 45에서 50점이다 그러면 등급 외 A로 표시합니다. 또 하나 인지지원 등급이라 함은 경증 치매이면서 45점 미만 이래야지 인지지원 등급이 나오는 거고요. 그냥 45점 미만이다 그러면 등급 외 B와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같기 때문에 반드시 5등급 치매, 인지지원 등급은 경증 치매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등급 신청을 한 판정 결과를 통보받아야 되겠죠. 통보받는 그 방법은요. 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서라는 걸 줍니다. 또 하나는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죠. 잊지 마세요. 장기요양 인정을 받았죠. 인정서와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를 받았어요. 장기요양 최소 인정 기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2년입니다. 작년까지는 1년이었거든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2년 동안은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2년 후에는 갱신을 해야 되겠죠. 갱신한다라는 거는 다시 등급을 신청하셔야 돼요. 그런데 직전 등급과 똑같을 경우에 유효기간을 산정해 놨어요. 똑같이 1등급을 받았으면 4년을 줄 거고요. 2에서 4등급이면 3년,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2년을 선정해 놨습니다. 자, 등급을 받은 후에는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겠죠? 자, 재가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재가급여 서비스 종류, 첫 번째 방문 요양, 하루 중 일정 시간 요양보호사가, 자, 가정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가정을 방문해서 신일계정이라고 제가 약어를 썼는데요.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 지원을 얘기합니다. 자, 방문 목욕, 요양보호사 2명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목욕 장비 갖추고 방문해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 번째, 방문 간호사 등 가정 방문하여서 간호지 시설에 의해서 방문 간호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재가급여 종류 계속할게요. 주야간 보호, 자, 하루 중 일정 시간 장기요양기관의 보호에서 신일개정, 신체활동, 일상생활, 개인활동, 정서 지원을 한다. 단기보호,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일개정, 그래서 신체활동, 일상생활, 개인활동, 정서 지원을 한다. 기타 재가급여, 지금 현재는 복지용구만 나와 있고요. 재가노인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예, 생활에 필요한 용구를 15%만 내고 구입 또는 대여가 가능합니다. 이제는 시설급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재가급여를 이용하지 못하고 시설에 입소해서 살게 되는 어르신을 얘기하는데요. 입소한다라는 것은 급식과 요양보호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받는 걸 이야기합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제가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은 생활하는 시설이 의료복지시설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10인 이상의 조금 규모가 있는 시설은 노인 요양시설, 그리고 가정과 같은 환경의 5인에서 9인 시설은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등급을 받은 대상자는 재가급여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시설급여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또 하나 특별하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급여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 가족요양비, 두 번째 특례요양비, 세 번째 요양병원 간병비. 가족요양비라 하면 요양보호사가 갈 수 없는 상황,
도서 벽지 아니면 그분의 신체 또는 성격상의 이유로 가족만이 요양을 할 수 있는 상황이면은 가족이 요양보호사가 아니더라도 현금으로 가족에게 일정의 요양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 특례 요양비라 함은 장기 요양기관이 아니다라고 했는데요. 아직 장기 요양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은 요양시설이나 아니면은 기관에서 상당 기간의 요양 서비스를 받은 경우 지급하려고 했는데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가 요양병원 간병비예요. 만약에 어르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한다 하면 그 간병비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려고 만든 제도인데요. 이것도 현재는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급되는 현금 급여는 가족요양비 하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기관이라 하면 시설과 재가죠. 그 시설과 재가에 있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입니다. 두 번째,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은 위에서 요양보호사 한 명은 설정이 됐죠. 두 번째 설정되신 분이 사회복지사. 그래서 방문요양의 장기요양요원은 2명이에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의 장기요양요원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가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조달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볼게요. 100%를 산정했을 때 장기요양보험료로 60에서 65%를 충당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20%를 건보에다 지급을 해주고요. 그리고 본인 부담률이 15에서 20%. 왜 15에서 20%냐면요. 시설에 갔을 때는 20%, 재가를 이용했을 때는 15% 이렇게 해서 100%의 재원 조달이 됩니다. 다음은 본인 부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시설, 노인 요양시설이나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을 이용했을 때는 본인 부담이 20%입니다. 제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를 이용했을 때는 본인 부담률이 15%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될게요. 본인 부담률이 기초생활수급자는 0%예요. 하지만 비급여 항목이라고 있거든요. 비급여 항목은 식비와 임의용료 등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도 비급여는 부담한다라는 거 알고 계셔 주세요. 자, 이번에는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신청해야 되고요. 접수해야 되고요. 방문 상담하셔야 됩니다. 재가 서비스든지 시설 서비스든지 그리고 나면은 서비스 제공 계획이 수립이 돼요. 그 어르신에 대한 걸 알고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죠. 그리고 나면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체결 후에는 이제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겠죠.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에는 항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돼요.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그리고 나면은 마지막은 서비스 종료가 되겠죠. 등급을 받고 나면 인정서와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를 받게 되는데요. 인정서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좀 헷갈려 하시는 적이 있어요. 자, 기본 인적사항 있겠죠? 몇 등급인지 나와 있고요. 유효기간 나와 있고요. 최소 유효기간은 2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 시설인지 재가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을 거고요. 만약에 장기요양보험료, 건보료에 같이 우리가 납부하고 있죠. 6회가 미납하면 서비스를 받지 못합니다. 등급 판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고 싶다면 90일 이내에 공단에 이의 신청하시면 되고요. 갱신, 최소 인정기간 2년이 지나서 갱신 신청을 할 경우는 90일에서 30일 이전에 공단에다가 갱신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그럼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에 있는 내용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용 가능한 한도액, 그리고 본인 부담률,
그러면 이거는 돈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돈에 대한 내용은 꼭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에 있고 이 급여의 종류, 시설이냐 재가냐, 그리고 몇 회를 할 수 있냐, 재가인 경우에는 일주일에 몇 회가 가능하냐 하는 횟수도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 그리고 횟수, 그리고 본인 부담률, 그 다음에 이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방문조사에서 파악된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 문제점이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정사하고 표준장기 이용 계획서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 다 파악을 했고요. 이제 등급 외자의 지원 사업을 좀 알아볼게요. 등급 외자라고 하면 등급에 A가 있었고 등급 외에 BC가 있었어요. 인정 점수는 A는 45에서 50이었고요. BC는 45점 미만이었어요.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노인 종합 돌봄 서비스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집으로 가는 방문 요양 서비스도 가능하고요. 취약암 보호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노인 복지관 서비스, 복지관은 언제든지 열려 있고요. 사회복지관 서비스, 그리고 만성질환자 사례관리 사업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먼저 요양보호사는 인간의 욕구의 단계, 어떤 것부터 인간들은 원하는지 그 욕구 단계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단계를 우리가 먼저 파악해야 돼요. 1단계부터 요양보호사는 해줘야 돼요. 1단계가 생리적인 욕구거든요. 배고프다, 졸립다, 배설하고 싶다, 성생활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 1단계에 해당이 되죠. 가장 기본적인 단계예요. 이 단계가 해결이 돼야지 그 다음 2, 3, 4, 5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2단계는 안전. 그래서 신체나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안전하길 원하고요. 3단계는 사랑과 소속, 가족과 친구 모임에 소속되고 싶어 하고요. 4단계는 존경, 5단계는 자아실현, 자기 완성이나 삶의 보람을 느끼는 단계이죠.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항상 해줄 때 1단계부터 해준다.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등급을 받은 대상자를 위한 노인 장기 요양 표준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 서비스. 자, 첫 번째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세면도움, 머리 감기기, 신체기능 유지 증진 등. 두 번째,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세 가지예요. 취사, 세탁, 청소. 세 번째,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외출 시 동행 아니면 대행. 그 다음에 정서 지원 서비스, 말벗 해야죠. 생활 상담 해야죠. 의사소통 해야죠. 그 다음에 방문 목욕 서비스. 자, 여기에서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던 신일개정, 이게 요양보호사의 업무의 주된 업무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신일개정 좀 기억해 주시고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취사, 세탁, 청소라는 거 꼭 알고 계셔 주세요. 그 다음 서비스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 요양 표준 서비스 중에서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가 있거든요. 이것은 요양보호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자, 보면 신체 기능 훈련, 물리 치료, 작업 치료, 인지 및 정신 훈련, 훈련이나 치료, 그리고 이렇게 치료, 작업 이런 것이 들어간다면 이건 요양보호 업무가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에는 문제행동 대처, 응급 서비스가 노인장기 요양 표준 서비스에 해당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 아셨죠? 신일 개정과 방문 목욕이 요양보호사의 업무인데요.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에 기본 원칙이 있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고 관찰하며 서비스를 제공해라. 그리고 대상자 능력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라. 그 다음에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 한해서만 해라. 그리고 비밀 누설 절대 안 되고 가족과 마찰하지 말라. 추가적인 서비스가 필요하고 서비스 변경이 필요하면 반드시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자, 의료행위는 하지 않는다. 관장이나 비관, 도뇨 등이죠. 응급 상황 시는 우선순위에 따라 응급처치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신일 개정 이외에도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 대한 역할이 있습니다.
6가지 역할이 있는데요. 정보 전달자의 역할 첫 번째로 보면은요. 대상자의 신체나 심리에 관한 정보를 가족이나 시설장, 그리고 관리 책임자, 간호사, 의료기관, 의료진에게 전달해서 또 필요하면 이들의 지시사항을 또 그의 가족에게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 관찰자의 역할이에요.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 그리고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상태까지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숙련된 수발자의 역할, 숙련된 수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말법과 상담자의 역할,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해서 대상자와 관계를 잘 형성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동기 유발자 및 지지자의 역할,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할 때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시면서 지지하셔야 되고요. 옹호자의 역할이에요. 가정이나 시설, 지역사회에서 학대를 당하거나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위해서 항상 대상자의 편 들어주고 지지해 주셔야 합니다. 요양보호 개론에 대해서 요점 정리가 좀 되셨나요?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요점 정리는 기초 이야기입니다. 요양보호에서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죠. 기초 이야기 계속 여러분 유튜브에 올려놓겠습니다. 어르신 사랑 요양TV를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그 다음 서비스도 여러분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